자, 도로, 철도, 통신, 전기 등 이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SOC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SOC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국책 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SOC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부동산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번에 대단히 많이 지금 다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호재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김경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 간접 자본 SOC라는 것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런 것들처럼 우리 생산 소비 활동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자본입니다. 이런 대형 사업들은 반드시 모든 정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성장률이 높아가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이런 대형 SOC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자리 창출과 경기 성장률을 위해서 모든 정권마다 이런 것들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정권은 사실 처음에는 이런 대형 사업들을 거의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실례가 바로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살리기. 취임하자마자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공을 들였죠. 결국 본인 말대로 기대됩니다. 4대강 살리기 하면서 대한민국 얘기했지만 결론은 낙동강의 그런 녹조 현상과 결국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이러한 걸 두고 적폐라고 규정을 하면서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그런 대형 국책 SOC 사업이었다. 패러디 중에 이런 녹조가 된 거를 이렇게 떠가지고 누구한테 마셔보라고 했던 그런 굉장히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SOC 국책 사업보다는 뭔가 용어를 바꿨죠. 생활 밀착형 SOC. 굉장히 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뭔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정책을 피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몇 조 원이 넘는 투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가 건강 활동 인프라 쪽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그 박물관도 짓고 국민체육센터도 짓고 e스포츠 문화재 굉장히 곳곳에 주민 편의 복합 시설이라든가 스마트 영농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돈을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활 안정 및 환경 인프라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미세먼지는 언제 차단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수조 원을 지금 3조 원이 넘는 돈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형 굵직굵직한 그런 토목공사라든가 대형 SOC는 처음에는 여기에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갑자기 정부가 턴을 하기 시작하죠. 과거의 정부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비난하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SOC 사업을 하겠다라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모두 다 이 과거 정부들이 했던 거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쏟아부었다. 맞죠? 4대강 사업하면서 도대체 돌아온 게 뭐였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결국 현 정권에서 얘기한 대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이거 모두 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그렇게 반대하던 현 정권이 갑자기 또 과거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경기가 더 이상 침체돼서는 안 되고 일자리 창출이 더 돼야 되는데 고용이 악화돼서는 안 되고 마지막 경기 성장률이 부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 정권도 SOC 활용한 경기 부양 정책의 카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SOC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이번 정부에서 좀 성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GTX-B나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줄여서 예타라고 그러죠. 예타를 면제해 주겠다. 면제하고서라도 빨리 진행하겠다. 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냐? 말 그대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실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우리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되죠? 각 지자체마다 모두 다 너도 나도 우리 것도 면제해달라. 우리 것도 면제해달라. 우리 지방에 우리 도시에 있는 도로 놓겠다는 것 새로 깔아달라. 공항 새로 깔아달라. 뭐든지 다 새로 해달라. 거기에는 다 뭐다?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달라고 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곳곳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지자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바로
집값과 땅값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매실 같은 경우도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84제곱미터 이 단위의 그 값이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1개월 동안 무려 얼마? 6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신축 기준인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얘기하는 저쪽에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가 지금 3기 신도시 계속 가격이 몇 개월째 하락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GTX라든가 이런 노선이 뚫게 되면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턴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SOC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현 정부가 이렇게 SOC 사업에 전환을 했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4%였는데 괜찮았죠.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2.4%, 2.3% 그리고 더 떨어질 것처럼 추세선이 자꾸 내려갈 것처럼 예측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경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나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바로 건설 부분인데 건설 부분이 최근에 건설 투자 증가율이 무려 마이너스 6.4% 심각한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 건설 투자 증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경기가 계속 하락한다는 것을 시그널인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경기 성장률 자체도 2.4%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SOC 사업을 저렇게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해가면서 GTX-B나 GTX-C 노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SOC 사업은 결국 부동산에 집값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년에는 더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예측이다.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SOC 한 부분만 얘기합니다만 지금의 계속 부동산 추세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러한 SOC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결국은 경기 부양이 되고 그 근처에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길이 뚫리는 곳에 부동산 값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승 추세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차별화돼서 오르는 지역에만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곳, 미래 가치가 분명히 풍부한 곳, 그런 변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때 좀 더 지역과 투자 방법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일본의 나카무라 미츠루라는 유명한 일본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0이면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10 곱하기 0도 0인 거고 100 곱하기 0도 0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준비가 돼 있어서 10 곱하기 2가 되면 20배가 되는 거고 열이 준비돼 있으면 10 곱하기 10은 100배의 그런 가치 상승과 성공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시는 정말 현명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지혜로운 분석을 하시고 판단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명함과 지혜를 갖추는데 그 곁에 항상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